자, 학생분들께 경례 퀵토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퀵토플 리스닝의 조입니다. 평범한 인사를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좀 튀게 해봤는데, 자, 우선은 제목이죠. 고득점으로 리드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 실제로 저희의 내용, 저희의 이 가르침들이 고득점으로 좀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문을 열어보고요. 저는 리스닝 파트를 여러분들과 쭉 함께 연습할 조이리 강사입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자, 우선 이제 나눠져 있는 게 챕터별로 되어 있고, 초반부에는 저희가 문제의 유형, 그래서 오늘 메인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토플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중에 리스닝 파트를 저와 함께 하시는데, 리스닝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근데 당연히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토플은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뭐 유심히 듣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열심히 들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죠. 뭐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토플은 필기가 가능하죠. 노트 테이킹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노트 테이킹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좀 어렵고 긴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적느냐가 리스닝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푸느냐, 이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살짝 해보고 나서 유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노트 테이킹 및 듣기 전략,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물론 전반적인 영역, 꼭 토플이 아니라 외국어를, 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잘 들으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말씀드릴 게 엄청 많죠. 그럼 뭐 결국 뭐 신체 구조도 나오고 뇌과학까지 나오니까 말이 엄청 길어질 텐데, 지금 단기간에 나의 전반적인 듣기 능력을 확 올리는 것이 우선은 좀 많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뭐를? 노트 테이킹을 말이죠. 자, 무엇이 중요한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 태도인데 전부 다 적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토플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노트 테이킹이 중요하다 하도 강조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봤더니 와, 너무 길어. 막 5분 동안 쉬지 않고 떠들어. 야, 장난 아니다. 나 이걸 어떻게 알아듣지? 잘 적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러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으아 해가지고 엄청 많이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느끼게 되는 게 있죠. 아, 다 적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무 긴장한 상태로 힘 들어가셔가지고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적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중요한 거는 내가 놓치지 않겠다. 좀 흘려보내야 되는 게 있고 하니까 전부 다 적으려 하지 말자. 오케이? 편안하게 계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어떤 자세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약어, 어떤 말 단어의 짧은 버전, 혹은 hopefully 바라건대 기호,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 무슨 얘기냐? 토플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뭔 말이지? 하실 것 같아요. 약어, 짧은 말이죠. 약어로 공식적으로 쓰는 것들, 그리고 나만의 짧은 버전, 그리고 기호. 예를 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약어라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INC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incorporated, 뭐 유한 책임 회사면서 incorporated 이런 게 있다거나,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게요. 얘가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EX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example. 이거를 example 이렇게 다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모자라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만 다 적을 수 있어서 이렇게 오인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여유롭게 들으시면서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는 행위에, 노트 테이킹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또 듣기 자체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미리 예상하거나 이런 능력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식적인 약어를 적는다던가, 아니면 나만의 짧은 버전, 예를 들어서 만족했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satisfaction이 나왔어요. satisfaction이 나왔으면 이거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satisfaction. 와, 이거 언제 다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뭐 내가 이렇게 많이 쓸 것 같지 않아. 이번에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서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티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satisfy. 이렇게 나만의 나는 satisfactio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줄여 쓰지.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나만의 어떤 짧은 버전이 좀 많아진다면 필기, 노트 테이킹의 효율성이 매우 올라간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기호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increase가 있어요. 이 increase. 예. increase는 뭡니까? 상승하다, 올라가다, 증가하다지 않습니까? 이때 이것을 다 쓰면은 스펠링이 다소 짧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선은 잘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increas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ncrease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화살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넘버가 어떻게 됐다? increase. amount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increase가 다 되는 거죠. 방금 satisfaction 얘기했나요? 꼭 satisfaction이란 말이 들렸는데 satisfaction으로 기억해야 합니까? 좋았다는 거죠. 만족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마일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동시 통역하는 데 있어서 노트 테이킹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도 얘기로 많이 돌고 있는 일종의 팁입니다. 근데 통역사분들도 쓰시는 기호가 자기만의 기호가 있어서 통일된 거, 모범 답안 같은 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 쭉 나열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수천, 수만 단어, 그런 다양한 종류의 말이 있기 때문에 정답화되어 있는 그런 뭐 약어라든가 기호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널리 사용되는 것 중에 좀 재밌는 거, 쓸만한 예를 드렸으니까 포인트는 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노트 테이킹 연습을 할 때 어떤 나만의 것, 이런 스타일이 생기면 좋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필기 양이 많아져서 보시기 불편할 수 있어서 조금 지운 다음에 다음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약어, 단어 짧은 거, 공식적인 부분 약어, 나만의 짧은 버전, 그 다음에 이제 기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필기의 효율성이 매우 올라간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집중력의 분산 배치. 자, 토플 초보이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길어요. 이 호흡이 엄청납니다. 처음에 연습하시면 아주 지쳐요. 근데 어디가 지치는 겁니까? 네, 뇌하고 귀가 지칩니다. 근데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따지면 집중력이 이제 출발했다가 말을 듣다 보니까 중요한 대목인 것 같다는 느낌이 올 수 있죠. 그럼 이제 올리게 돼 있습니다. 나의 뇌에서. 근데 이게 계속 최고치를 가져가 갈 수가 없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하는 이 그래프가 실제로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 대목에서 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혹은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괜한 집중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 여러분 토플에서 들으시는 시간이 뭐 짧게는 한 3, 4분부터 길면은 5분, 6분 이렇게까지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고집중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 따라서 물론 노하우가 좀 생겨야겠고 경험치가 쌓여야 되겠지만 집중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이거는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태도로서 늘 갖고 계시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들으시면서 내용에 따라서 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좀 있는 게 있고 전반부에 되게 없다가 늦게 중요한 내용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이건 이제 케바케거든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실제로 들으시면서 푸시면서 잘 듣기는 당연히 딴 생각하지 않고 잘 듣되 릴렉스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적어주고 초반부에 너무 힘을 몰아쓰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지 잘 들으시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하시면서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항상 이제 매일매일의 공부 전에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들으시면서는 어디가 중요한 건지 귀를 기울여야 될 때를 아시는 거죠.
중요한 단어들은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래 주제였었던 메인 아이디어.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는데 듣고 나서 문제가 5개, 6개 나오고 그 녀석들을 분류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무조건 나오는 문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장 쉽다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 중심 생각, 중심이 되는 부분,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저희 책에서 좀 따왔습니다. 똑같이 좀 보려고요. 어떻게 identify, 알아내느냐, 식별하느냐. main idea question. 메인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꽤 많고요. What is the main idea?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Main topic.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lecture conversation?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토플 리스닝에는 lecture와 conversation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나눠서 준비를 해놨어요. 따로따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고,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친숙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What does the professor discuss? Speaker mainly discuss.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Okay.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discussion? Main idea of the talk. 이런 식으로 단어 그대로 쓰는 경우 있겠고요. 좀 더 심플하게는 이렇게 What is the talk about? What is the lecture about? 그냥 be about을 바로 써서 심플하게 가져가는 경우 있겠고요. 그 다음 why로 시작하네요. 이제 시작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왜? Why does the student go to see the professor? 왜 학생은 교수님을 만나러 갔나요? 왜 만나러 갔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건 넓은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을 물어본 거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Why did the professor call the student? 전화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학생에게 왜 전화를 했나요? What problem does the man have? What problem does the woman have? 주인공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자, 지금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대부분 학교 이런 느낌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토플은 그렇죠?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다? 대학 생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또 학생이 학교의 어떤 부서, 직원을 만나러 가거나 또 반대로 호출을 하는 거죠. 직원이 학생을 호출을 해서 만나거나 교수님이 필요해서 학생을 불러서 만나거나 이런 경우에 conversation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앞에 나오는 게 그 conversation 패턴,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cture, 수업이죠, 수업. 그래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 쭉 좀 혼자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끼어드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떡 박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친숙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볼 거냐? 좀 세부적인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 문제에서의 전략은 역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우리 이제 어쨌든 영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영어를 잘 읽고 잘 해석하고 또 제가 읽을 때 잘 듣고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 토플은 내 영역을 다 준비하시는 게 기본이죠. 우리 리스닝 저와 함께 하고 계시겠지만 스피킹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고, 리딩, 독해 연습도, 라이팅, 내가 글을 쓰는 연습도 이런 작은 과정에서 다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다. 제가 읽고 해석을 해드릴 텐데 같이 좀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해석도 본인이 먼저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문장을 내가 쓸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우리 메인 아이디어에서의 전략입니다. Since the main idea is always stated in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or lecture, focus your attention in the first 30 to 60 seconds of listening.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메인 아이디어, 중심 생각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초반부에 등장하고 대부분 그 세트, 문제 세트의 첫 번째 문제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대략 그 관련된 내용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관련성 있는 내용이 초반에 30초에서 60초 사이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때의 집중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중력이라는 게 그래프가 다운, 업 그래프가 있다면 초반부에는 자, 문제 첫 번째 문제 관련된 게 나오겠지, 어떤 신호가 되는 말이 뭐 있지, 이렇게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만약에 2번
if you happen to miss the first part, 초반부를 좀 놓쳤다 그렇게 한다면 of the lecture conversation, look at your notes. 자, 우리 노트 테이킹의 중요성 초반부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노트를 필기한 것을 봐라. 잘 봐라. 그래서 determine what the main idea is. 뭔지, 전체적으로 중심 생각이 뭔지 너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By associating the explanations and examples.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것들이 들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어쨌든 내 나름의 방식으로 필기를 가져갔겠죠.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해낼 수, 맞다. 뭐라 그랬지? 방금 뭐라 그랬지? 지금까지 적었던 내용 이걸 보면, 그 이제 들리는 게 있잖아요. 계속 지금. 이 얘기구나.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전략 두 가지. 자, 세 번째, 네 번째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Remember? The main idea is something that is general. 중요한 단어입니다. main idea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작은 것일까요? 다소 큰 것일까요? 일반적인 걸까요? 아주 세부적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general 하다라는 것은 좀 일반적이고 좀 넓은 편이 될 거고요. main idea should not be something specific. 아주 그 구체적인 것이 main idea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의 이제 신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얘기하는데 부분을 보면은 앞발 얘기하고 뒷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메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강아지고 강아지의 신체 구조지 강아지의 앞발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지금 예를 쉽게 들어서 그런데 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쭉 흘러가다 보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막 바뀌고 전문 용어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이게 쉽게 사실 파악이 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익숙해져야 되겠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푸시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볼 텐데 그럴수록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잊지 않고 간직을 해야죠. 중심을 잡으면서 우리가 듣고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4번. The main idea should also contain the keyword that was repeated throughout the conversation or lecture. 뭐예요? 중요 단어,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해서 효율성 있게 쓴다면 반복이 되는 걸 계속 다 따라 적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번 처음에 들렸을 때 적었을 거고 다음에 또 들면 밑줄을 그은다던가 땡땡 이렇게 마크를 코테이션 마크를 한다던가 어떤 표시를 하면서 이게 지금 여러 차례 나왔구나. 2번, 3번 반복이 돼서 언급이 되는 단어. 이거는 키워드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문제에서는 그 문제 자체이거나 아니면 보기, 초이스에서 이 키워드가 있거나 아니면 이 키워드와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 연관성을 잊지 않고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말로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패턴, 대화 유형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렉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갈 수 있어서 60초 정도. 이거는 근데 뭐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초수로 잡아본 건데 정답은 없죠. 그래서 어떤 대화는 뭐 17초쯤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대화는 뭐 5초 만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강의도 15초 만에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한 40초, 50초 걸리는 게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 안쪽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안에는 집중을 어느 정도 쥐고 계셔야 된다. 집중력을 탁 놔버리거나 힘이 너무 빠져서 또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분위기 표현에 익숙해지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장 뭐 순화된 언어로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냐. 그거 익숙해져야 된다. 사실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밑밥 간다라고 우리 비속어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속된 말로 밑밥 깔지 마 이럽니다. 이제 밑밥을 깔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뭐 친구랑 대결을 합니다. 뭐 볼링 대결하든 골프 대결하든 친구랑 대결하는데 나 알배겨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밑밥 까는 거죠. 토플 리스닝에서도 똑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에 익숙해지시면 될 텐데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를 조금 해놨거든요. 그거 보여드리고 문제로 들어가고 할 거예요. 자, 마지막 혹시 모를 반전을 주의하자. 초반에 나와요. 무조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굳이 이제 5개, 6개 문제 중에 굳이 따지면 제일 쉽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맞추시는 문제죠. 이러니까 오케이 얘기해봐. 떠들어봐. 들으면서 주제 메인 아이디어 뭐야? 쓱 보고 이거네. 이거 단어 나왔어. 이거네.
이렇게 해버리신다고. 근데 가끔가다 그게 어떻게 돼요? 틀립니다. 얘네들이 속임수, 반전 이런 거를 깔아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참. 그래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런 식이죠. 자, 우리 이번 학기에 뭐 렉처 느낌이면 교수님 느낌으로 이번 학기에 뭐 서양 미술사 그 중에서도 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보기에 로마 뭐 로마의 미술 스타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까지 그걸 했는데 이번 시간에 짧게 그리스 얘기를 해볼게요.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반전 트위스트 속임수를 줄 수가 있는데 너무 방심하고서 그냥 임해버리시면 들어버리시면 손쉽게 고르시면 이게 왜 틀려 하는 경우를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심하진 않고 주의해 가면서 이 흐름들이 플로우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막 악랄하게 막 숨겨놓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내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방심은 위험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 표현 정리 좀 해볼게요. 오케이. 빈출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우선은 나눠서 할 거예요. 뭐부터? 네, conversation, 대화. 대화는 two speakers, 두 명이 주고받아요. 균일한 내용의, 균일한 그 양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균일한 양의 말들을 주고받고 티키타카, 핑퐁을 하거든요. A, B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묻겠죠. 뭐라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교수님이 됐든 직원이 됐든 보통 이제 교수님이나 직원이 시작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How can I help? 이렇게 간다거나 혹은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표현 중에 하나죠. What can I do for you? 그리고요. 뭐가 필요해? What do you need? 이제 말투를 좀 조심해요. What do you need? 이러면 뭐 필요한데? 이런 느낌이고 What do you need?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고요. 또 did you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무슨 얘기인데? 뭔데?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던져줍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요? 학생은요? 고민 있는 사람은 Well, the problem is 문제가 The problem is problem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놓치면 진짜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Problem is 너무나 당연하고 Well, I came to talk about 무엇 하겠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표현이 있겠고요. Well, I wanted to ask you about. I wanted to 발음 둘 다 되겠네요. I wanted to ask you about.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표현도 있겠고요. 근데 말씀하신 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I did not understand part. part. 그 뭐뭐뭐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사실 대표적인 건데 책에는 없는데 앞으로 문제로 많이 만나실 것 중에 하나. wondering 있죠. wondering 그렇죠. wondering 그래서 보통 I was wondering 이렇게 많이 쓰죠. I was wondering I was wondering if로 많이 나오고요. I was wondering if 그 되는지 해가지고요. 제가 이걸 할 수 있는지 기숙사에서 방 뺄 수 있는지 수업에서 학점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I was wondering if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말을 조금씩 다 바꿀 수 있잖아요. for you를 뗐다가 붙였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다 따지면 수백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한 페이지에 다 정리를 해드린다거나 다 알려드려야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유사한 표현들 이런 느낌의 아이들을 챙겨놓고 친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크게 나눠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conversation 그 유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A, conversation 유형입니다. Listen to part of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professor. 자, 이런 식으로 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학생 한 명과 교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 초반에 우선 공개가 되고요. 보통 사진이 이제 관련성이 좀 있는 사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랄까, 약간의 감을 잡을 수 있는, 살짝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보, 사진 준다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떤 마음적인, 뇌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뭘까 하면서 살짝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연습했던 거랑 유사성이 좀 있는 걸까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여유 있으시면 참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A와 B 설정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음원 들어보시고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을 잠깐 멈추셔도 되는 타이밍.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듣고 풀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Why로 시작했네요. Why? Why did the student visit the professor? 왜 학생은 교수님을 방문했습니까? 자, 지금 원래 우리는 글을 이렇게 보죠.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왔니?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속도감 있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형태가, 시작의 형태가, 초이스의 형태가 다 같습니다. To confirm, to talk about, to request 이래가지고 하기 위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to를 주고 동사 원형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다 같다. 그래서 빠르게 스캐닝을 하는 거죠. To confirm, to talk about, to request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고 나서 풀잖아요. 쭉 다 듣고 문제가 딱 뜨잖아요. 그렇죠? 다 듣고 문제가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은 게 있고 적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훑어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훑어도 동사 그 목적성을 동사로서 느낄 수 있다. 지금 기본적으로 얘가 물어보러 왔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ask 했는데 request는 요청한다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로 이것만 가지고 답을 고를 수는 없죠. 자, A 볼까요? 조금 질문했는데 지워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A, to confirm. 이제 확인받는 거잖아요. Confirm how long the steam engine, 뭐 단어가 나오네요. Steam engine has been used for. 얼마 동안 이 증기기관의 그 증기 엔진 이런 게 얼마 동안 사용이 됐었는지 그거도 이제 물어보고 확인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은 사실은 맨 처음에 어떤 오리엔테이션 격으로서 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어려운 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우가 이거거든요. 학생이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 혹은 자기가 그 과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면 학술적인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그건 좀 어려운 겁니다. 우리 토플에서 대화에 굉장히 쉬운 것도 있어요. 뭐 그 학생 식당의 메뉴라던가 뭐 기숙사 문제, 그래서 저 기숙사에서 방 빼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고 메뉴 좀 바꿔주세요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생활적이고 단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도 안 나오고 이래요. 근데 이건 지금 스팀 엔진 하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쉬운 걸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좀 방심하고 우습게 보실까봐 초반부 메인 아이디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도 해요.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수업 내용 관련된 거를 물어본다라는 느낌이에요. A가 그렇습니다. B, talk about 얘기를 한다고요. An individual, 이건 이제 개인 한 사람이란 뜻이죠. Individual for his research paper. 학생의 이제 자료 조사하는 거, research paper, 뭐 논문 내지는 과제 내지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인물인가 봐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모범적인 학생이네요. 열심히 하는 친구야. Request, 뭘요? Assistance, 도움, 조력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In choosing, 하는 데 있어서, 네, 고르는 데 있어서 a topic for his research paper. research paper의 주제를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제 선정에 관련된 도움을 교수님에게 받기 위해서. 오케이. Request an extension for his research paper due가 되겠죠. 그렇죠?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장을 받기 위해서 교수님 제가 수요일까지 내기로 했는데 금요일로 좀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허가, 연장, 허락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왔는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보기를 하나하나 다 해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초반부에는 제가 너무 빠른 템포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초반에 친숙해지는 과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문제 들어보셨으면 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굿모닝 인사합니다. 굿모닝 인사요.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와줘요. 고맙네. 예. What brings you to my office? 분위기를 깔아줍니다. 내 사무실엔 웬일이야. 근데 아주 착한 애들은, 단순한 애들은 바로 얘기해요. 예, 제가 리서치 페이퍼 얘기하려고요. I came to talk about research paper. 바로 얘기하고 끝이에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I need help.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 얘는 그렇진 않아요.
조금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I was researching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있었어요. About mass transit 뭐 주제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있었는데 근데 you know 벌써 지금 말이 좀 길어질 기미가 보여요. For my research paper in your class 교수님 수업 듣는 거기 관련된 과제 말하는 거죠. I know that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요. I know that Boston had the first subway system and New York soon followed after. 보스턴이 처음에 이제 뭐 전철 만들고 그다음에 뉴욕이 쫓아오고 자기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거다. 바로 나와주는 좀 이렇게 착한 그런 지문이 있고요. 그런 듣기가 있겠고 좀 이렇게 말이 돌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오는 듯 하다 안 오고 오는 듯 하다 안 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얘는 좀 그려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또 신호가 있어요. 아까 말했었던 what can I help you? how can I? 뭐 이런 거 있겠고 그 다음에 the problem is 얘기했었잖아요. 그 말고 더 자질구레한 것 중에 꽤 중요한 것들 지금부터 지적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보다 but. but과 친구인 however까지. however. 얘네들이 나오면 얘기가 나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랬거든요. 순조롭게 흘러가던 게 근데 문제가 될 만한 거,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는 거,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But, however,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면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I read an even earlier attempt by 하고 사람 이름이 나와버립니다. 고유명사라고 하죠.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면 우리가 조금 긴장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펜슬 하면은 펜슬인 건데 Alfred Beach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새로이 계속 등장할 거니까 귀를 쫑긋 세워줘야 된다. My research is a bit scattered. 뭔가 이게 좀 중구난방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Can we talk about it? 마지막 한 방을 날려줍니다. 고맙게도. 조금 돌아온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Can we talk about it? 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 거가 되겠습니다. It will help my research.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성립이 돼서 토플 문제가 흘러가려면 그래 얘기해보자. 이 사람은 말이야. 얘기를 하겠죠. No, I don't have time. 시간이 없구나. Get out. 나가.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받아주고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정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오게 되는지 볼게요. 그 양반 그 사람이 사실은 말이요. 발명,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 출판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야. 기술 잡지 같은 게 있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웨이, 해결책으로서 이 지하철을 본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도시에서의 그런 어떤 혼잡 이런 거에 대해서 지하철이 있어야겠다. 근데, 벗이 여러 번 나와요. 벗도 이제 큰 벗이 있고 작은 벗이 있죠. 여기는 이제 작은 벗이죠.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의 벗이니까 이거는 전체 흐름을 바꿔주거나 어떤 문제 하나에 직결되는 벗은 아니고요. At that time, there was no way to put a train underneath. 그때는 땅을 뚫어가지고 지하철 만들 수가 없었어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시작된 거죠. 지금 여기서. 그 도움이 시작된 거예요. 학생이 도와달라고 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 But steam engine have been used for years. 속임수 나왔네요. 그렇죠? 보기에서 이런 단어를 던져주면은 초보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정보가 다 똑같이 쏟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집중력이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중요한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진짜 정보, 가짜 정보, 경중 이런 걸 따져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집중력도 어떤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했나요? 이걸 들으셨어요. 이걸 들으셨을 때 듣고 어떨까 하고 반응을 보면서 중요한 정보구나. 바로바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어지면 아주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갈게요. 왜 왔어요? 이 친구 왜 왔습니까? 보이죠, 이제. 그렇죠? 이걸 컨펌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스팀 엔진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터크 오버워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인디비주얼 아까 사람 이름 나오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 도움을 요청한다. 얼핏 느낌은 나죠. 도움을 요청하는 듯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뭘 고르는 데 있어서 토픽 아니죠. 토픽 고르는 게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 더 주세요. 무슨 뭐 Friday, Saturday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돼서 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초반에 나와서 기본적으로 쉬운 게 맞는데 지금 예로 들어드린 것은 바로 명료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보가 나오는 듯 뭐 이렇게 좀 덜 나오면서 약간 돌아가요. 빙빙 돌아가는 느낌도 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방심하고 들어가시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conversation 유형입니다. 이 정도로 풀어보셨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practice B, lecture, 강의 유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B, lecture, 강의 유형입니다. 비슷한 지점은 사진이 뜬다라는 거고 한 문장 정도의 작은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literature class. 여기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클래스라고 거의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literature, 문학이죠. 문학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물론 쉽진 않아요. 스펠링도 약간 복잡할 수도 있고 발음은 어렵죠. 발음은. literature라고 발음하시는 것보다는 좀 그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literature라고 발음하는 게 더 좋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psychology, 심리학이 올 수도 있고 biology, 생물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인지, 어떤 필드인지, 어떤 분류 카테고리인지 미리 조금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최근에 뭐 읽은 거, 들은 거, 나의 어떤 배경 지식을 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물론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자 그러면 리터러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영국 문학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자 문학이라면 내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지? 떠올려 보는 것으로도 긴장 해소도 되고 비슷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 있으면 굉장히 이제 뭐 편해지기도 하고 문제풀이에 있어서 효율성이 올라가죠. 빨리 읽혀지고요. 잘 알아듣는 거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자, 문학 얘기인데 뭐가 나왔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듣고 좀 경험해 보시고 풀고 오시는 게 맞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 이거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conversation은 two speakers, A, B가 티키타카, 핑퐁이라고 했는데 렉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single speaker, one speaker, 그러니까 혼자 얘기합니다. 중간에 근데 교수님, well, professor, but is it?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근데 한 마디, 두 마디 합니다. 그거 아닌가요? 오케이, 맞아요. 그건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 하면서 교수님이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뭐랄까, 양념의 역할. 교수님이 주가 되는 렉처에서 학생들의 어떤 반응, 리액션이나 질문은 양념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큰 역할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표현, 자주 나오는 게 조금 다릅니다. What can I do for you? 안 하겠죠, 렉처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교수님이 하는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는 말이죠. Today, let's talk about.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Let's talk about. 뭐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제, let's는 하자니까, I도 되겠죠. 내가 얘기할 거야. 교수인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I'm going to talk about. I가 됩니다. I'm going to talk about. Okay, I will talk about. 됩니다. we도 되나요? 당연히 we도 되죠. We're going to talk about 무엇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고 talk about 있겠고 right now 자 이제부터 말이야 right now I'm going to discuss 자 논의를 하다 논의는 둘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끌고 가고 던지는데 니네도 참여하겠지. 그럼 discuss가 되는 거고 그래서 we are going to discuss 할 수 있겠고 너네들 잘 얘기해봐. You guys are going to discuss도 되겠고 자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었던 거 계속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할게요. We will continue 되겠죠. We will continue from what we talked about in the last class. 될 수도 있겠고 자, we will pay 돈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Pay our attention to We will pay our attention to 지난주에 했던 주제는 A인데 now, 뭐 this week we will pay our attention to B, topic B 이런 식으로 pay attention까지 이런 표현들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어도 이렇게 막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뭐 정해진 게 있겠어요. 뭐 15개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이고 또 실제로 우리 문제 풀면서 계속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딱딱딱 지적해 놓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What is the main topic? topic이라는 단어를 써줬고요. Main topic of the lecture. 자, 보기 바로 볼게요. How America changed socially in the 1830s. 1830년대의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나? 아까 문학이라면서요. 문학 얘기가 안 나오네. Differences, 차이점 between A and B죠. American and European literature. 미국 문학과 유럽 문학의 차이점. C. Description of some prominent romantic authors. 자, 해석 잘못하시면 안 돼요. author가 이제 작가인데 작가가 되게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로맨틱한 작가가 아니라 이 장르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맨스를 쓰는 어떤 연애가 들어가는 그런 소설인 거죠. 이제 희극의 일종일 수 있겠고, prominent라는 단어 이따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유명한이라는 뜻이에요. D. How nature influenced American romantic authors. 자연이, nature가 자연이 이 작가들 혹은 작품들 또 미국 낭만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낭만주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문학적인 사조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남자 여자 나와서 좋아하는 거 로맨스 이거랑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여튼 미국 낭만주의 작가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죠. 어떤 무엇에, 뭐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될 수도 있겠고, 자연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고, 이것이 주제였을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Let's get right down to, 자, 바로 얘기합시다.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진짜로 바로 얘기하나요? 쭉 해가지고 문제로 직결되는 정보가 바로 다음 줄, 다다음 줄에 나와? 아니죠, 사실 이게. 이게 이제 분위기 까는 건 맞는데, 분위기를 잡아주는 건 맞는데, 이것도 어쩔 때 보면 약간 겉껍데기 같을 때도 있어요. 분위기를 살짝 만들어주긴 하나, 뭐 일종의 속임수다. 어때요? 바로 들어갑시다. 우리 일 바로 합시다. 지난 시간에 on our last class 얘기를 했어요. Important literary movement, American Romanticism. 미국 낭만주의라는 어떤 문학적 운동, 문학적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for the next few weeks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We will be, 여긴 잡아줘야 되겠지. Focus 이런 단어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Focus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We'll be focusing our attention on specific authors of that movement. American Romanticism의 그 작가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다. The romantic authors.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어요. 잡으셔야 됩니다. 뭘요? However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However, 그런데요. 그러나 이런 느낌일 때보다는 그런데, 자, 그런데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그런 뉘앙스가 훨씬 많죠. Before we start discussing these authors, I would like to talk about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나온 거죠.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뭐요? 이거요. Their views on nature and how it influenced their writings. 기본적으로 미국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주요 작가들을 쭉 알아볼 건데 운동이 있었고 문학적 사조가 있었고 주요 작가들이 있는데 그 전에 갑자기 다른 단어가 나와요. 네이처라는 게 나와요. 지금은 그래도 적어도 이제 앞으로 몇 분 정도 이제 이 우리 문제에 해당하는 그 길이 정도는 내가 이 얘기를 하겠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낭만주의에 대해서 자연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하겠다.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좀 파란 형광으로 합니다. 얘기는 이어집니다. 오케이. So let's begin.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언제? 1830년대에. 이것도 이제 던져주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830. 숫자는 헷갈리거든요. 사람이. 그 숫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네요. There were several social changes. Several, a few 이런 녀석들이 나오면 역시 귀를 쫑긋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적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Several, a few changes라고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노트 테이킹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노트 테이킹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가 돼야죠. 얘네들이 돼야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1, 2, 3이라고 노트 테이킹이 돼야 되겠습니다. First, the country was expanding.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expanding은 expand로 쓰셔도 되고요. expand로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심에서 커지고 있었다. 화살표를 두 개 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 하게 되면 expand가 될 수 있겠죠. Expanding at a fast rate because Americans were moving toward the west.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서쪽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커지고 팽창하는 시기였다라는 설명이 있겠고, factory, second이 뭐예요? factor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진다. 어떻게? alarming rate. alarming도 단어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굉장히 빠른 속도란 뜻이겠고요. northeast에서. 마지막으로는 3번으로 들어가겠죠. Towns were changed into urban cities.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마을 정도 내지는 동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도시화가 되는 거였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a few, several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강의에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 어딘가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 적어도 보기로는 나오고 혹은 주요 단어, 주요 사항으로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아예 다룰 수도 있고요. 한 줄 보기가 아니라 중요 단어로 다룰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꼭 적어보자. 짧게라도 적어보자. 팁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요. 여기 내용은 그렇다 치고 그렇죠? 문제로 들어가서 어쨌든 메인 토픽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긴 봐야 돼요. 지금 뭐 정답을 이제 맞을 가능, 지금 여기서 선택하는 게 완전히 정답일 가능성은 글쎄요. 한 70에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 70에서 90% 됩니다. 이러고 나서 네이처 얘기를 짧게 마친 다음에 딴 데로 들어가 버리면 답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가서 소셜리즘, 체인지 이런 거 아니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한 거 아니고 지금 작가 얘기를 벌써 한 거 아니고 이 얘기죠, 지금. 그렇죠? How nature influenced romantic authors. 낭만주의 작가의 자연이 끼치는 영향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practice B를 통해서는 lecture 형태를 보셨고 practice A를 통해서 conversation, 대화 형태를 보셨어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기본적으로 메인 아이디어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30초에서 한 60초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거의 끝까지 다 들어봐야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들으실 때 우선 첫 번째로 잘 들으시는 거, 그리고 노트 테이킹 잘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표현적으로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 그런 정보를 주고받을 때 나오는 거지 하시면서 좀 표현을 익숙해져 놓으면 편하게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연습은 이 정도로 하고 좀 배경 지식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같이 가져갈 만한, 챙겨 놓을 만한 지식과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네, 배경 지식을 위한 리뷰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토플 시험의 어떤 큰 특징이라면 뭐니 해도 다양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이고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토플 공부를 잘 재밌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유식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대충 알았던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스팀 엔진 얘기가 나왔거든요. 스팀 엔진이라고 하면 이제 증기기관이고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쭉 어디까지 와요? 현대의 자본주의가 좀 만들어진. 다시 거꾸로 가면 이게 나옵니다. 산업혁명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들어보긴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확하게 뭐 언제 어디서 뭐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게 적용들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또 그게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라 그러면 야 내가 무슨 학자냐 이렇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토플을 공부하시면서 배경 지식 같은 경우들을 짤막하게 던져 드릴 테니 정리 저장해 놓으시면서 앞으로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혁명은 뭐 이렇다고 해요.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그렇죠? 생산기술, 사회조직 이런 것들이 바뀐다. 이게 생산기술이죠 결국. 그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수공업, 손으로 이제 조금씩 만들던 게 뭐가 됩니까? 큰 공장이 되니까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대량 생산.
대량으로 만들었는데 물건이 좀 괜찮아 그러면 잘 팔리겠죠.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난 자본가, 재력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활성화되고 경기가 확 올라가는 거고, 그런 국가들은 강대국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논하다 보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산업혁명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사학자나 경제학자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완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토플에서는 이 정도 챙겨 놓으면 유사한 내용이 나올 때 도움은 될 거다. 지나친 긴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치, 대충 이런 거라고 했지. 그러면은 그 관련이 나오겠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네, 그럼 단어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책에는 더 많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뽑아가지고,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scatter. 아까 대화에서, conversation에서 학생이 자기 research paper, scattered, a bit scattered. 제가 중구난방이라고 얘기했었죠. 뿌리다예요, 뿌리다. 흩뿌리다. 근데 이제 모아서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뿌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되지 않는다. 좀 너저분하다. 중구난방이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congestion. 혼잡. 우리 생활 영어 중에 traffic jam 있죠. traffic jam, 차 막히는 거. 그런 것도 연상하시면 되겠고, 사람이 많든 차가 많든 뭔가 이제 빽빽하고 복잡한 것을 congestion, 혼잡이라고 하네요. congestion. 자, 그리고 prominent. 오늘 단어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꼽겠습니다. 강추하는 단어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정말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단어가 되겠다. 자, 형용사로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저명한, 유명한, 그러니까 뭐예요? famous라는 뜻이 있죠. 유명한, famous라는 뜻이 있겠고, 그 다음에요. 중요하다. 그래서 important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important 혹은 significant. 그렇죠? 하나만 쓸게요. important, significant, major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이것은 famous, well known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사실 단어를 어거지로 외우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외워야 된다. 강박관념 갖지 마시라 하는데, 이거는 오늘 알고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 alarming. 여기서는 우리 아침에 알람 맞춘다. 같은 단어는 맞는데 알람 울리는 거 그런 느낌은 아니고, 거기서 개념이 이제 뜻이 출발을 해서 경종을 울리는 뭔가 빽빽빽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야? 와. 이거 장난 아닌데? 하면서 약간 걱정을 하면서 조금 놀라거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정도의 무엇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alarming rate, 어떤 그 속도, 비율 이런 것들이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alarming rate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람을 쓸 수 있다. alarming 해서 형용사로 쓸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기본적으로 main idea, 중심 주제 이거 찾는 유형이었는데, 첫 시간이었다 보니까 그에 앞서서 노트 테이킹 얘기 조금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그런 얘기들은 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짧아질 거예요. 조금 더 컴팩트해지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잘 분류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